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외교 시도가 실패했지만 새 시대의 새벽이 밝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중간선거 개입설 발언에 이어 시진핑 주석이 저는 친구가 아닐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8억 2,84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8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억 원, 사성장군 출신인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택 16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안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4개 동이 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충북 제천에서는 택배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 7대가 연쇄 추돌해 5명이 다쳤습니다. 오늘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캐버너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을 제기한 피해 여성이 의회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캐버너 지명자는 결백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어제보다 낮은 22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올해 첫 단풍이 시작됐는데 2주 후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유엔 총회 안보리 회의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다만 향후 협상을 고려해서 비핵화까지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주재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Past diplomatic attempts to halt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were unsuccessful. But now we are at the dawn of a new day.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국제적인 대북 압박의 중요성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향후 비핵화 협상을 고려하고 불법적으로 북한을 돕고 있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건데 관련국 외교수장들은 즉각 반기를 들었습니다. 中方坚定认为施压不是我们的目的执行制裁是安理会决议的要求推动政治解决同样也是安理会决议的要求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올랐지만 이처럼 제재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미중 정상 간의 날선 대립도 변수로 존재합니다. 전날 정상급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 갈등을 빌미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I think he's a friend of mine. He may not be a friend of mine anymore, but I think he probably respects. 미중 정상이 오늘 통화해 봉합에 나선다지만 시 주석은 미국의 보호주의에 맞선 단합을 촉구하며 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2통의 특별한 편지를 받았다며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예술작품 같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이렇게 극찬한 건 처음이어서 어떤 메시지가 담긴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기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친서입니다. I just showed a letter that I received just yesterday from Chairman Kim, which is a extraordinary letter. 이번 김 위원장의 친서는 미국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2통의 친서를 받았으며 역사적인 편지로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예술작품 같았다고 극찬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편지라며 아베 총리도 친서를 보고 획기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친서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런 극찬까지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 여하에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든지 아마 개념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표현, 의지를 담은 표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유엔 총회까지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하루 연차를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 사저에서 휴식을 취한 뒤 주말에 청와대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3박 5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귀국 직후 청와대로 가지 않고 공군 2호기를 타고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향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28일 하루 연차 휴가를 내고 양산에서 휴식을 취하신 뒤 주말에 귀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열흘간 숨 돌릴 틈 없이 북미 중재 외교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어 유엔 총회 참석차 23일 미국으로 가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 간 연쇄회담을 통해 동력을 상실해가던 북미 비핵화 협상에 다시 불을 붙이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In touch with them, and we've been in touch with them, and I think within a pretty short period of time that'll be announced. It will be location to be determined. 문 대통령은 이번 휴식으로 누적된 피로를 풀고 재충전해 중재 외교에 대한 차기 행보를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고 밝혀온 문 대통령은 이번 휴가로 총 21일의 연차 중 10일을 소진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만나 화해치유재단이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해산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MBN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본 재단은 11명의 이사 가운데 8명이 사퇴한 상태로 제 기능을 잃어버린 채 사무실 관리비만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언급하며 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와 한일 합의는 존중하되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떤지 서울 의지로 일가에 있는 화해치유재단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해 말 11명 이사진 가운데 이미 8명이 사퇴하고 직원 5명이 출근했지만 MBN 취재진의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여가부나 외교부 쪽에서 연락받은 건 없고요. 이제 뉴스를 통해서 그냥 내용만 보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사무실 규모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사무실 임차료와 인건비 등으로 매달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직 재단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여전히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된다면 한일 관계에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자유한국당에게 최대 고민은 김무성, 홍준표 두 전직 대표가 또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입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비대위는 결국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직접 두 사람을 만나서 전당대회 불출마를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조만간 김무성, 홍준표 전 대표를 각각 만날 예정입니다. 당내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차원인데 더 중요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에게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의 불출마를 권유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 측 인사는 전직 두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가 자칫 계파 갈등과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 있어 조만간 면담할 예정이라며 불출마 선언으로 당이 화합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비대위 내부에선 김무성, 홍준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비대위원은 당대표를 1회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전직 대표 출마 금지 조항을 넣어 당원 당규를 개정하려 한다며 비대위와 전국위원회 통과는 어렵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김무성,
홍준표 전 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는 한국당 비대위가 실제 두 사람의 불출마 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정부기관이 공무를 위해서 쓰는 돈을 업무 추진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밤 11시 이후나 휴일에 이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무려 2억 원 이상을 허투루 썼다는 건데 청와대는 내부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최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지난해 5월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지난달까지 2억 원이 넘는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자신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나 휴일에 청와대가 지출한 건수가 2천 건이 넘는다며 이는 현행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프와 주막 등 업무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업무 추진비도 3천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가 1년여 동안 부적절하게 집행한 업무 추진비를 모두 합치면 2억 4천만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잘못된 세금 사용, 예산 사용들 분명히 따져나가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접근을 했고 국가 안위에 관하거나 기밀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청와대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24시간, 365일 일하는 청와대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대를 벗어난 업무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지침에 따라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유흥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의원과 청와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다가올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까지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처럼 청와대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자 정부는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현직 의원에 대한 고발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와 야당의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3명을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엔 심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와대 예산 집행 내역 등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47만 건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외부에 공개한 혐의입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정부의 검찰 고발은 유례없는 일로 지난 19일 심의원도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바 있어 결국 정부와 야당 의원의 맞고소 사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되어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기재부의 고발이 부적정한 업무 추진비 집행을 은폐하기 위한 거란 한국당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국회에서 접속할 수 없는 비인가 행정정보라면서 입수 방법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의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을 앞두고 야당의 재갈 물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최법권적인 권한을 또 누리고 잘못을 또 저질렀어도 자기네들은 해방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또 심의원실 압수수색에 동의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서 국감을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신동입니다. 검찰이 삼성전자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라고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 3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에버랜드를 비롯한 다른 계열사의 노조 와해 의혹까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검찰이 삼성전자의 노조 와해 공작을 삼성의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 범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여 실행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삼성의 노사 전략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 설립을 악성 바이러스 침투로 규정하고 사전 예방만이 최선이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노조 와해를 위한 이른바 그린화 전략은 미래 전략실이 기획해 협력업체까지 전달돼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조합원의 임신 여부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사찰에 회유하거나 재취업을 방해하는 등의 각종 수법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경찰 간부나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 출신 노조 전문가 등도 동원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를 비롯해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상훈 이사회 의장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오너 일가의 관여 여부는 현재까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 소속의 에버랜드를 포함해 다른 계열사의 노조와의 의혹 수사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안산 반월공단 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6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곳곳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건물을 향해 연방 물줄기를 쏘아 올립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안산 반월공단 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내부에 있던 30대 안모 씨가 팔에 1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1층짜리 건물 4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찌그러진 차량문을 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어제 저녁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화로 운송용 화물차가 주차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40대 이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의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서부간선도로 금천교 인근을 달리던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 60대 전모 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낮 5시 반쯤 충북 제천의 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고속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으며 7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이 씨 등 5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도로에서 8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가로질러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상가를 덮쳤는데 사고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상가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공중에 뜬 채로 상가로 돌진합니다. 놀란 주인이 몸을 피해 밖으로 나가보니 차량은 바로 옆 상가를 뚫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개명을 내면서 내려왔는데 그 전봇대를 받고 전봇대가 아니었으면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던 승용차는 전신주를 들이받고 상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행히 상가 안에 있던 50대 여성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용차를 모은 80대 남성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오면서 좌회전 털자마자 그 브레이크 안 밟혔다면서. 현재 진술까지는 급발진 주장하고. 경찰은 급발진과 운전 미숙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난임 여성들에게 돈을 받고 난자를 팔아온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난자를 제공해줄 사람을 소개해주는 척하면서 자신의 난자를 팔았는데 혼자서 1인 2역을 하면서 법에서 정한 한도도 어겼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불임이나 난임 여성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한 게시판에 난자를 공여받고 싶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30대 김모 씨는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의 난자로 임신에 성공한 것처럼 댓글을 달고 쪽지를 보내 접근했습니다. 자신에게 난자를 제공해준 사람의 연락처와 계약금을 알려주면서 김 씨 본인의 전화번호를 적어 보냈습니다. 혼자서 1인 2역을 하며 난임 여성을 속이고는 자신의 난자를 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현행법상 난자를 돈으로 사고 파는 건 불법입니다. 무상으로 기증하더라도 그 횟수가 3번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 여성은 병원까지 속여가며 6번이나 난자를 팔았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보니까 신원님 명의를 도용해서 난자를 제공하고 또 습득한 그 주민등록 파일을 이용해서 이 여성은 더 큰 돈을 벌려고 대리모 시술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돈을 받고 난자를 판 3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난자를 제공받은 여성 4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 우리나라 여행객들은 출국할 때만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내년 5월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하고 전국 공항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 지금까지 국내 여행객들이 면세품을 사는 방법은 출국장과 해외 공항, 기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귀국할 때 입국장에서도 면세품 쇼핑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5월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입국장 면세점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쓰는 돈을 국내로 돌리고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안 등은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세계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는 살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입국장의 지나친 혼잡과 내수시장 교란 등 부작용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검역 대상 품목인 과일과 축산 가공품도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1인당 면세품 구매 한도는 현행 $600, 한화 67만 원가량으로 유지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오늘부터 차를 탈 때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 그리고 뒷좌석까지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해도 처벌받게 되는데요.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승객이 택시에 타자 택시기사가 안전띠를 매달라고 말합니다. 안전벨트 꼭 매주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되지 않고 택시도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다면 설사 승객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남성이 자전거를 타다 난간을 들이받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음주 자전거 주행도 처벌 대상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넘으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유원지에서 술을 한 잔씩 하시고 라이딩을 하시다가 주행 차선이 이제 엇갈려가지고 좀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종종. 비탈길에 차를 세울 때는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핸들을 틀어 바퀴를 도로 가장자리로 향하게 하거나 이렇게 고인목을 받쳐야 합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내년 가을 학기부터는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들이 머리를 기르는 건 물론 염색과 파마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두발 자유화를 공식 선언한 건데 우려도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머리를 기르고 염색과 파마 등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덕분에 특색 있는 모습을 한 학생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막 너무 지루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머리로 막 그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그래서 좋아요. 교사들 역시 두발 규제가 사라져 학생 지도가 더 편해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생활지도 차원에서 관계성이 중요하니까 오히려 좀 더 편하게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 교육청은 이 학교처럼 서울 시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앞으로 두발 규제를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미 머리 길이를 규제하지 않는 학교가 10곳 중 8곳에 이르지만 파마나 염색도 허용해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저는 전면적인 두발 자유화를 향해 가는 대장정을 우리 학교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통해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권고가 일선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아이들한테 파마나 염색 또 두발에 대해서 사실상의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그와 같은 시그널을 주기. 교육청은 대신 내년 1학기까지 각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구성원이 참여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화려한 갤러리에서만 미술품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듯이 내가 원하는 작품을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부터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제2회 아트 슈퍼마켓 풍경입니다. 5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미술품들이 슈퍼마켓 같은 공간에서 상품으로 진열됐습니다. 제2회 아트 슈퍼마켓은 프린트 베이커리에서 벽에 거는 작품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이나 디자인 상품들의 그 아트를 입혀서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미술관에 무료로 입장하거나 미술품을 평소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특별한 기간도 생겼습니다. 올해 4회를 맞이한 미술주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4일까지 미술로 좋은 날이라는 표어 아래 여러 가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은 무료 개방에 이어 야외에서 영화 상영도 마련했습니다. 미술 관련된 주제 영화로 해서 러빙 빈센트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 보러 오셨다가 전시도 보고 또 영화도 보고 이런 즐거움을 함께 추석 연휴 지나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미술이 대중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미국의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성폭행 미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청문회에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출석해 증언했는데 인준에 영향을 끼칠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브렉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과거 피해 상황을 증언하겠다고 나선 한 여성. 이 여성은 고교 시절이던 1980년대 초 캐버노 지명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그의 친구와 함께 자신을 침실에 가둔 뒤 친구가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범행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Brett's assault on me drastically altered my life. For a very long time, I was too afraid and ashamed to tell anyone these details. 이어 청문회에 등장한 캐버노 지명자는 자신은 결백하다며 성폭행 미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She does not know me. I was not at the party described by Dr. Ford by vicious and false additional accusations. 하지만 청문회 직전까지 모두 5건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연방수사국 FBI의 수사를 촉구했고 곳곳에서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도 인준안을 통과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동안 캐버노 지명자를 신뢰했던 트럼프 대통령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프로야구 막판 5위 싸움이 말 그대로 전입가경입니다. 6위 LG가 5위 기아와의 맞대결 승리로 1경기 차로 좁혔고 7위 삼성과 8위 롯데도 나란히 이겨 기아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기아는 에이스 양현종을 내세워 5위 굳히기를 노렸지만 양현종이 첫 3타자를 모두 볼넷으로 내보내며 화를 자초했습니다. LG가 가르시아의 희생플라이와 최은성의 2타점 적시타로 석점 선취. LG는 급격히 흔들린 양현종을 상대로 매이닝 점수를 뽑아 5회 만에 9득점했습니다. LG 선발 차우찬은 5회까지 퍼펙트 투구를 펼치는 등 8이닝 1실점으로 팀의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9대1로 이긴 LG는 기아를 한 경기 차로 쫓았습니다. 기아가 허점을 보인 사이 삼성과 롯데도 힘을 냈습니다. 삼성은 KT에 2대4로 끌려가던 8회 러프의 동점 2점 홈런과 김성훈의 3타점 결승타를 앞세워 7대6으로 이겼습니다. 삼성 역시 기아와 단 한 경기 차. 최근 급상승세로 5강 희망을 되살린 롯데는 넥센에 역전승했습니다. 6대6으로 맞서던 9회 초 이대호가 2타점 결승타를 때렸고 9회 말 정은이 천금 같은 수비로 승리를 지켰습니다. 3연승을 달린 롯데는 기아와 승차를 2.5경기로 줄였습니다. SK와 하나는 각각 NC와 두산을 꺾고 2위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일본 장난감을 판매하는 업체가 우리나라 지점에서 몰래카메라를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티슈 상자 카메라는 카메라 원리를 교육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인데요. 문제는 티슈 상자 형태로 제작돼서 몰래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상품의 사용 연령은 8세 이상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몰카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지 심히 걱정스럽네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흔히들 식품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알고 있을 텐데 이런 통념을 뒤집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전자레인지는 식품 조리 시 온도가 일정하고 음식을 데울 때 물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으며 조리 시간도 짧아서 식품 영양소가 잘 보존된다고 합니다. 단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수분 손실은 다른 조리법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아침 식사 준비하실 때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달라진 남북 분위기에 올해 국군의 날 행사도 확 바뀝니다. 다음 달 1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는 대규모 열병식 대신 연예인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행사 시간도 낮에서 밤 시간으로 이동하는데요. 과거 행사가 대북 무력 시위 형태에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군장병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바꿔보겠다는 뜻에서입니다. 일각에선 정치적인 배경 탓에 국군의 날 본래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한 군 관계자는 장병들을 위로한다는 의미에서 한 번쯤은 축제 같은 기념식을 치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명 미미쿠키 사태가 구매자에 대한 비난으로 번지면서 사회적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구매자들을 맘충이라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한 전문가는 맘카페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업체 측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자녀를 둔 여성이 합리적 이유 없이 혐오 대상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통한 구매가 늘고 있지만 일정 기간에만 잠깐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요. 미미쿠키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통신판매업법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마음 같아선 쉬엄쉬엄 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 시계입니다. 이곳은 체코 프라하. 고풍스러운 건물과 함께 예스러운 시계가 보입니다. 프라하 오를로이라고 불리는 이 시계는 1410년에 설치됐고 현재 작동하는 천문시계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보수를 마치고 이번 주말부터 재가동될 예정입니다. 600년이 넘는 시간을 달려온 시계에겐 짧은 휴식이었을 테죠. 너무 바쁠 땐 몸이 하나라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 언제나 몸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인가요? 분명 몸통은 하나인데 뱀의 머리가 2개입니다. 이 뱀은 미국 버지니아의 한 주택 뒷마당에서 발견됐는데요. 사람으로 따지면 샴쌍둥이와 같은 건데 왼쪽 머리가 더 우세하다고요.
하지만 생명이 유지되는 경우가 희박해 현재 야생동물 관리당국에서 보호 중이라고 하네요. 귀여운 외모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 있습니다. 야생에서도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야 할 텐데요. 붉은색 몸통에 하얀 귀, 꼬리는 줄무늬입니다. 너구리를 참 많이 닮았지만 사실 이 친구는 판다인데요. 붉은 판다, 아기 판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미국 밀워키의 동물원에서 온 이 영상. 지난 6월엔 귀한 새끼가 태어났다는데요. 무럭무럭 자라렴.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어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 어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4.5도, 안동은 9.9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햇볕의 기온이 오르면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가디건 챙겨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태풍 짜비는 강한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쯤 가고시마 부근을 지나서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기압 경도력이 강해지면서 제주 남쪽 먼바다와 동부 앞바다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9시를 기해서 제주도 동쪽 앞바다의 특보는 해제되겠지만 주말에도 동풍이 강해지면서 제주와 남해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강원 산지와 내륙에서는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는 오후부터 흐려져 밤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4.5도, 전주는 15.2도로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 23도, 대전 22도, 광주 24도까지 오르면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경상 해안과 제주에서는 가끔 비가 오겠지만 내륙에서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어제 설악산에서는 첫 단풍이 관측되었죠. 일교차 주의하시고요. 깊어져가는 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석촌호수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